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 좀 되지 않은 나이 많은 새댁입니다. 늦게 한 결혼이니만큼 더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열심히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제가 또래보다 결혼을 늦게 할 수밖에 없었던 말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ATM기보다 못한 존재로 보셨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고요? 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제 인생 최초의 기억은 눈앞에 후라이팬이 날아와 제 얼굴을 강타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부엌에서 싸움을 하면서 후라이팬이며 도마며 손에 잡히는 대로 던졌는데 3살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이 그저 재미있는 놀이를 하시는 줄 알고 그 몸싸움 하는데 끼어들어 그만 후라이팬에 맞아버리고 만 것이죠. 이마는 찢어져 피가 철철 났고 놀란 부모님이 싸움을 멈추고 저를 안고 병원으로 가셔서 저는 18바늘을 꿰맸다고 하네요. 남들은 엄마 품에서 강아지를 만져보거나 부모님 손잡고 솜사탕 먹은 것이 최초의 기억이라고 하던데 저는 그렇네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자주 싸우셨습니다. 이유는 주로 돈 때문이었죠. 저희 아버지는 지독한 노름꾼이었습니다. 노름에는 술과 여자가 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죠. 맞선 보고 팔려가다시피 아버지에게 시집 온 어머니의 인생은 결혼과 동시에 인생의 굴곡이 졌습니다. 시장에서 도매업을 하셨고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에게 봉투를 주곤 했지만 일주일 만에 노름판 간다며 다시 달라고 손을 내밀었고 싫다는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저희 남매는 배를 고르며 컸습니다. 굶주린 배보다 더 힘들었던 건 부모님의 부부싸움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절대 맞고만 있진 않았고 목소리도 크신 편이라 아버지에게 늘 당하고만 살지 않았습니다. 억척스럽게 아버지를 같이 때렸고 그래서인지 한번 부부싸움을 하면 큰 판이 되어버립니다. 집안의 집기를 1년에 한두 번은 새로 바꾸어야 할 정도로 폭력에 노출되며 커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오빠와 저에게 큰 관심이 없으셨고 아버지는 노름판과 여자에게 쓸 돈만을 오로지 밝혔으며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 한 푼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욱더 생활비에 집착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건물 2층에서 실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골반뼈를 크게 다치시는 바람에 30시간의 대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한쪽 다리를 저으셔야 하는 후유증을 갖게 되셨고 그 충격에 노름을 끊으셨어요. 덕분에 부모님은 잠정 휴전을 선포하셨지만 어머니는 일을 하러 나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10살이었고 저희 오빠는 국민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으셨지만 제가 그 집에서 그래도 가끔은 웃으며 버틸 수 있었던 건 바로 저희 오빠 때문입니다. 오빠와는 사이가 좋아서 서로에게 의지했고 부모님이 다투실 때면 오빠가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와 부모님의 싸움 소리가 그칠 때까지 집 앞 골목에서 쪼그리고 앉아 나뭇가지로 바닥에 그림을 그리며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빠도 저를 잘 챙겨주었고 저도 부모님보다 오빠를 더 의지하며 10살까지 컸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고학년이 되면서 소위 불량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난하니 옷도 지저분하고 꼬질꼬질하게 다니자 거의 왕따가 되어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오빠는 조금 더 심했습니다. 같은 반 남자친구들이 오빠를 마구 때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오빠가 우연히 동네 불량 청소년들이랑 안면을 트면서 같은 반 친구들이 그걸 보고 오빠를 무서워하며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고 그 이후로 오빠는 생존을 위해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다니게 되었습니다. 오빠 덕분인지 저도 괴롭힘은 간신히 면했지만 동네 친구들 부모님은 항상 저희를 볼 때마다 혀를 쯔쯔 차셨고 저랑 놀지 말라고 자신의 자식들을 단속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괴롭힘은 당하지 않았지만 지독하게 외롭게 국민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외롭게 다니던 어느 중3 때 우연히 어떤 친구와 친해졌습니다. 그 친구는 너무나 착했고 저를 잘 이해해 주었어요. 그 친구는 저에게 세상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 말고는 잘 알지 못했는데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중국이며 호주 여행도 했었고 서울에서도 잠깐 살아서 그런지 세련됨이 묻어난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동경하게 되었고 친구 덕분에 세상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친구와 도서관을 다니며 책을 읽었고 공부 습관이 잡히지 않았던 저는 뒤늦게 학업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그 결과 바닥이었던 성적은 어느새 전교 10등 안에 들게 되었고 친구와 손을 잡으며 꿈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 저는 집에 오면 온갖 살림을 다 도맡아 해야만 했습니다. 엄마는 일하시느라 새벽부터 밤까지 집에 없으셨고 제가 아버지 식사와 빨래, 청소까지 맡아야 했어요. 집안일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엄마는 밤늦게라도 제 머리끄댕이를 잡으시며 등짝을 때리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진짜로 잘못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의 화풀이 대상이 저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오빠는 다니던 고등학교에도 잘 안 가고 집에도 잘 안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오빠 책임지고 학교 다니게 하라고 압박을 주셨고 저도 오빠에게 눈물로 호소를 하며 제발 졸업만 하라고 빌었지만 오빠는 결국 퇴학을 당했어요. 그쯤 저희 집도 가게가 확 기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건축회사 경리로 일하셨는데 거의 반년을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 결국 부도가 나서 완전히 망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떼인 월급 받겠다며 이리 뛰고 저리 뛰셨고 아버지는 그쯤 알코올 중독이 되어 집에서 술만 드셨습니다. 그쯤 고등학교 원서를 넣어야 할 시기가 왔고 저는 교사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단짝 친구와 교대에 가기로 결심했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원서를 넣고 싶다고 엄마에게 말했더니 엄마가 제 뺨을 내리치셨습니다. 뭐? 인문계? 너 우리 집 꼴을 보고도 공부하겠다는 말이 나오냐? 엄마, 나 선생님 되고 싶어요. 처음으로 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제발 가게 해주세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돼. 내가 언제까지 너 뒤치다꺼리 해줘야 한다는 거냐. 실업계 가서 졸업하자마자 일해. 너는 무조건 그래야 해. 엄마, 저는 며칠 동안 엄마한테 온 몸을 맞아가면서도 끝까지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치만 엄마는 제가 인문계에 원서를 넣으면 목매달아 죽겠다는 말을 하시고 침대에 드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새도록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실업계에 원서를 넣게 되었고 담임 선생님도 눈물을 글썽이시며 어머니를 더 설득해보겠다며 저희 집에 전화도 하셨지만 완강하게 거절하시고 실업계 무조건 넣으라고 하신 제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저는 제 단짝 친구와도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제가 가야 할 실업계 고등학교는 저희 집에서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맘에도 없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며 영혼 없이 친구 없이 그렇게 살았고 저도 모르는 사이 저는 청소년 우울증을 겪었던 것 같네요. 오빠도 집에 안 들어오고 아빠도 집에서 술만 먹고 있으니 제가 이 집에서 유일한 샌드백이자 돌파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신 건지 어머니는 저에게 더욱 가열차게 세뇌를 하셨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해야 한다고. 졸업 전에라도 괜찮은 자리가 나오면 무조건 취직해서 들어가라고. 3년 내내 저를 달달 볶으셨기에 저도 너무 듣기 싫고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담임 선생님의 추천을 받고 경기도의 어느 작은 중소기업의 막내 격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갈 수 있는 여러 회사가 있었는데 이곳을 택한 이유는 여기는 기숙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해방될 수 있었기에 일부러 먼 곳으로 왔어요. 여기서 저는 첫 월급 7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살도 안 된 막내였기에 텃세도 심하게 받았고 무시와 괴롭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중년 남성 직원들의 성희롱도 틈틈이 받아야 했어요. 어린 나이에 견뎌내기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관두고 싶다는 말을 꺼냈더니 엄마는 제가 들어보지 못한 쌍욕을 하시며 무조건 버티라고 하시는 겁니다. 남의 돈 벌기가 쉬운 줄 알아? 무조건 다니고 다달이 50만 원 보내. 안 그러면 너 호적에서 파버릴 줄 알아? 하시며 단칼에 제 호소를 막아버리시더군요. 아무데도 기댈 곳 없던 저는 그렇게 버티고 버텼고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채로 6년 만에 대리가 되었습니다. 제 월급은 120만 원이 되었고 저는 다달이 80만 원을 집에 보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아침과 점심을 주었기에 남은 40만 원 가량으로 저녁값과 기숙사 관리비 그리고 핸드폰 비를 냈습니다. 옷도 거의 사지 않고 한 달에 그렇게 15만 원 정도만 겨우 쓰고 다달이 30만 원은 꼭 모았습니다. 그렇게 되니 겨우겨우 1,000만 원 정도를 모았고 저는 이 돈으로 제가 꿈에 그리던 서울에 가서 이직할 계획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울면서 전화를 하시더군요. 오빠가 사고를 쳤다고. 술 먹고 싸움이 나서 상대방을 때렸는데 안경이 깨지는 바람에 한쪽 눈이 실명될 위기라고 하더군요. 오빠가 감옥에 안 가려면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데 그게 1,000만 원이랍니다. 저보고 1,000만 원만 좀 해달라고 하시며 그동안 모아둔 돈이 얼마인지 물으시더군요. 제가 우물쭈물 대답 못하자 저더러 지 오빠 감옥에 보내는 피도 눈물도 없는 동생이라며 또 무슨 년 하시며 욕을 하시더군요. 저더러 옷도 안 사입고 모은 거 다 아신다시며 당장 내놓으라고 네 오빠 감옥 가서 5년이나 썩게 생겼다면서 소리를 지르셨고 저는 그렇게 모은 돈을 집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도 고맙단 소리 한 번 못 들었습니다. 아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달이 집에 월급의 대부분을 돈 보내고 이따금씩 오빠 사고친 깽값을 물어주면서도 엄마는 단 한 번도 저에게 고맙다고 하지 않았고 ATM기에서 당연히 돈을 인출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에게서 돈을 가져가셨어요. 그런 저희 집이 어느 순간 지긋지긋해졌습니다. 아마도 뒤늦게 사춘기가 왔던 것 같습니다. 휴가를 내면 항상 집에 내려갔는데 그해 여름은 집에 가기 싫더군요. 엄마가 왜 안 오냐고 닥달하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대들었습니다. 이번 휴가에는 저도 놀고 싶다고. 그랬더니 전화로 욕하시며 돌아버린 년이라고 집에 와서 집안일도 하고 엄마 쉬게 할 생각은 안 하고 놀려고만 한다며 제가 제정신 아닌 딸년이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려 숨도 쉬지 못했지만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고 서울 가는 티켓을 샀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서울에 놀러갔어요. 제 중학교 때 단짝 친구는 교대 졸업하고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에 발령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고 싶어 무작정 그 학교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SNS를 뒤져 그 친구에게 글을 남겼어요. 그리고 반나절을 기다려 기적적으로 중학교 때 그 단짝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희는 상봉하자마자 울면서 서로를 끌어안았고 어떻게 지냈냐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친구는 제 사정을 듣더니 역시 그럴 것 같았다면서 안타까워했고 회사 간두고 공부하는 게 어떻냐며 물었어요. 그때가 제가 20대 중반이었고 재수해서 교대 들어오는 사람들 많다며 저더러 수능을 쳐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었기에 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해보자는 마음을 제대로 먹은 뒤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집에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곧장 서울의 고시원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낮에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 하루에 잠을 4시간도 못 잔 채 정말 코피 쏟아내며 공부했습니다. 입금되어야 할 제 월급이 안 들어오고 엄마 전화도 안 받자 엄마는 회사에 전화를 하셨고
이윽고 저의 퇴사 소식을 들으셨어요. 엄마가 저에게 문자와 전화 폭탄을 하시며 저에게 또 죽일년이라고 욕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는 정말 벗어나고 싶어서 엄마의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매정하게 보일진 모르지만 저는 1년 반 정도 전화번호를 바꾸고 그렇게 고아가 된 것처럼 혼자 살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수능에서 교대 합격을 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교대였어요. 돌고 돌아 늦게 왔지만 결국 저는 중학교 때 그리도 그렸던 교대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당연히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합격했다는 소리 듣자마자 집에 갔습니다. 이제는 저도 어엿한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으니까 딸이 선생님이 된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동안 연락은 안 했지만 이 정도면 이해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니 착각으로 집에 갔습니다. 혹시나 했던 마음은 역시나였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따귀를 사정없이 내리치셨습니다. 얼얼해서 정신도 없더군요. 엄마는 제 머리를 잡아 뜯으시며 집안 말아먹을련, 너 때문에 내가 이 나이에 일을 나가 고생하며 돈을 번다. 네 오빠 깽값이랑 네 애비 술값 버느라 엄마 등골이 휜다. 이기적인 년, 밥 말아먹어도 시원치 않을 년 등등 입에 담지 못할 잔인한 말을 하시며 저를 때리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맞고 있는 모습을 봐도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솔직히 아빠는 엄마만큼 구박만 안 했을 뿐이지 뒤로 엄마를 종용하시며 저에게 돈을 타내라고 하신 분입니다. 제가 엄마한테 맞아도 괜찮냐는 말 한 번 하신 적이 없으셨죠. 제가 교대에 합격했다는 말은 매달 드리는 80만 원의 값어치보다 형편없었습니다. 엄마는, 아니 부모님은 제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고 당장 들어올 몇십만 원이 중요한 분들이셨습니다. 엄마가 말하시더군요. 등록금이며 학비 절대 내줄 생각 없고 알바 다니면서 제가 알아서 충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달이 최소한 30만 원을 보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엄마 목 매달아서 죽는다고 울부짖으셨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가 정말로 내 눈앞에서 목 매신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 합격 이벤트는 그렇게 살벌했고요. 저는 그 이후로 학교 다니며 알바하고 그렇게 공부하며 지냈습니다. 엄마에게 약속한 30만 원도 다달이 지킬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도 좋았습니다. 어쨌든 집에서 벗어났고 제 미래도 멋지게 그릴 수 있게 되었고 하고 싶은 공부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비록 알바 시간 때문에 동기들과 자주 어울리진 못했지만 다들 아량이 깊어 저를 배척하지 않고 잘 감싸주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많이 피곤은 했지만 행복한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중간에 잠깐 남자친구도 처음으로 사귀게 되었는데 저희 엄마가 제 자취방을 뒤져 남자친구에게 받은 편지를 제 눈앞에서 찢어버리며 이러려고 대학 왔냐며 비아냥 대셨습니다. 제가 창녀 같다고 막말하시고 남자한테 쓸 돈 있으면 엄마한테 달라며 저를 세상에 다시 없을 불효녀 취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저랑 헤어지라고 쌍욕을 하셔서 저는 그렇게 어이없이 첫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더러 남자에 빠지면 돈만 줄줄 샌다며 연애도 결혼도 하지 말라고 세뇌 수준으로 매번 혼내셨습니다. 당시에는 엄마가 너무 무서워 크게 대들지도 못했고 더 분란 만들기도 싫어서 공부만 했어요. 그 결과 저는 임용고시에 한 번에 합격했고 저는 경기도의 어느 초등학교에 바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저는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제 단짝 친구에게 달려가 고맙다고 눈물로 인사했습니다. 제 인생을 구제해준 은인이었으니까요. 그 친구와는 지금도 연락하며 지내고 평생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와 함께하는 중입니다. 아무튼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가 공무원이라니 모두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우러러 봐주었고 저는 그런 제 모습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매사 최선을 다했고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가르쳐 주었어요. 밤을 새가면서 학습자를 준비했고
아이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큰 애정을 갖고 일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임용고시 합격했을 때도 잘했다거나 축하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첫 월급이 얼마인지가 궁금하셨고, 제가 교사이니 대출도 많이 받지 않겠냐며 오로지 돈밖에 관심을 안 두셨습니다. 저는 제 월세와 생활비 제외하고 매달 150만 원 가량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엄마는 제 앞에서 아무 칭찬하지 않으셨지만 밖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교사 딸이라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딸이 교사인데 뭐 하나 해주지도 않는다며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지금 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은데 오빠 이름과 부모님 이름으로는 단돈 2천만 원 대출받기도 힘든 등급이라 제가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이제 초임인데 대출은 무리라고 했더니 또 죽는다는 소리를 하시며 저를 협박하고 결국 대출을 받아내셨습니다. 1억 2천 정도 대출받아 원래 살던 집방값 보태서 결국 2억 초반대 아파트로 이사 가셨고 대출금 완납은 제 몫이었습니다. 대출금도 갚아야 했고 집에 보내는 생활비도 여전히 보내야 했어요. 제가 돈이 없다고 엄마에게 말을 꺼내면 교대 가게 허락해 준 게 누구냐며 그렇게 그리던 선생님 되었으니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돈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일하지 않으셨고 캬바레 같은 데 다니시며 춤을 추시는지 집에 화려한 옷들과 장신구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빠는 사고를 하도 많이 쳐서 취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간간히 배달 일은 나갔지만 그마저도 귀찮다며 나가지 않았고 반백수로 지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다달이 보내는 생활비가 생명수였고 저도 그걸 알기에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참 이상해요. 그렇게도 그리던 교사가 되었고 아이들과 마주하는 행복이 너무나 커서 눈물이 날 지경인데 제 속은 점점 곪아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눈 감고 머리를 감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죽을 것 같은 느낌에 세수조차 하기가 어려워졌고 숨쉬기도 힘들어졌어요. 병원 이곳저곳을 가본 결과 저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나이 36살이에요. 저는 35살 때까지 그렇게 쉬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왔고 제 자신 돌아볼 틈도 없이 집에 돈을 보내가며 저 자신을 위한 꾸밈 한 번 없이 살아왔던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여가라고는 이따금씩 친구들과 커피와 밥 한 번 하는 게 다였고 취미 생활도 저에게 사치였죠. 게다가 엄마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그리고 폭행을 받으며 살아왔던 것이 결국 저에게 크나큰 병이 된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소개로 어느 상담사 분을 연결받아 그날부터 2주에 한 번씩 상담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와 엄마의 지독한 가스라이팅 피해자라고 하시더군요. 벗어나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상담 선생님의 말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제 위치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 많이 고민하다가 집에 찾아가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싶다고. 한 번의 생활비를 안 보내드릴 수는 없겠지만 줄여가겠다고 했더니 엄마가 예상대로 제 등짝을 세게 때리시곤 욕을 하시며 돈 안 보내면 학교에 찾아가겠다는 등 협박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도 화가 나서 처음으로 대들었어요.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마음껏 행패 부리시고 저 잘리게 하세요. 그러면 단돈 10만 원도 못 보내드릴 텐데 괜찮겠어요, 엄마? 엄마가 좋아하는 돈 계속 받으시려면 저 학교 다녀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네? 했더니 공부 잘했다고 잘난 척 하는 거냐며 저더러 말 한 번 잘한다고 하시더니 그럼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보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때그때 상황 봐서 제가 알아서 보낼 거고 명령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빠도 일할 수 있고 엄마도 아직 일할 나이가 되는데 왜 제가 다달이 보내드려야 하냐며 처음으로 소리 지르며 크게 대들었고 대출금 현재 5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냥 안 갚고 경매 넘겨버릴 수도 있다고 화를 냈습니다. 아마도 몇십 년 동안 참고 참았던 서름이 터진 듯 했어요. 엄마가
제 이런 모습을 처음 보셨는지 당황하시곤 알겠다고 하셨고 저는 펑펑 울며 집을 나왔습니다. 제가 길 가면서 우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왜 그렇게 마음은 편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다달이 집에 보내야 하는 돈에 대한 압박에서 처음으로 벗어나 저를 위한 쇼핑을 제대로 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원피스 3벌을 사고 미용실 가서 염색도 했어요. 그동안은 돈 아낀다고 미용 재료상에서 7,000원 주고 산 염색약으로 집에서 했었거든요. 처음으로 대접받으며 편하게 염색하니까 참 좋대요. 그리고 퇴근하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헬스클럽 PT도 끊고 테니스도 시작했어요. 테니스 시작할 때 복장이며 테니스 채며 돈 들어갈 게 많더군요. 그래도 웃으며 돈 썼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위한 소비였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퇴근 후에 테니스 동아리를 다니며 운동을 했고 거기서 너무나도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부끄럽지만 그래도 예쁘장하고 단정한 외모 덕분인지 살면서 고백받은 적은 10손가락이 넘지만 엄마의 방해와 마음의 여유가 없어 늘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했어요. 솔직히 살면서 호감 가는 남자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연애가 저에게 사치라는 생각이 20대에도 늘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랬거든요. 연애하면 전부 돈이라고. 그 돈 집에 주는 게 저에게 이롭다고. 결혼할 필요도 없다고. 결혼해봤자 엄마처럼 살지 않겠냐면서 평생 결혼하지 말고 혼자 돈 벌며 살라고 하셨어요. 대학생 때 엄마가 회방 놓고 떼놓았던 첫 남자친구와의 이별 트라우마도 있었고요. 아무튼 테니스 동아리에서 만난 그 남자는 저보다 연하였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으며 주말마다 봉사를 다니는 공공기관 합격하여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운명적으로 서로에게 이끌렸고 자연스럽게 교제하게 되었어요. 집안이 화목해서 그런지 그 남자는 저와는 다르게 그늘 하나 없이 항상 밝았어요. 그리고 자격지심이나 열등감 따위는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법, 계산하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법. 그동안 어머니로부터 너무 많은 핍박을 받았기에 저는 늘 사람을 의심하고 속으로 계산하며 살았는데 그 남자와 함께 하면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뾰족했던 제 마음은 어느새 둥글둥글해졌고 저 자신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와준 그 남자를 저는 가슴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도 저는 그대로 다달이 집에 50만 원씩은 꼭 보냈습니다. 말은 안 보내겠다 큰 소리 쳐도 엄마가 늘 앓는 소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빠가 다리가 저려서 배달을 못 나간다, 엄마가 머리가 아파서 일을 관뒀다 등등. 저는 이제는 큰 소리치며 집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둘이나 되고 집 대출금도 내가 내는데 알아서 하라고 말은 했지만 마음 한켠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평생 엄마한테 세뇌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단칼에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고 어느새 결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저는 프로포즈 받기 전 모든 것을 밝혔습니다. 제 성장 과정, 일하면서도 돈을 보내야만 했던 제 집안 사정까지. 남자친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면서 저를 감싸 안았고 저는 그 남자와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고 양가에 결혼하고 싶다고 알렸습니다. 남편 쪽에서는 처음부터 저를 좋아하시며 대환영해 주셨지만 저희 집은 달랐습니다.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 엄마가 처음으로 한 말은 이랬습니다. 그 남자 얼마 버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지긋지긋해서 공공기관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월급이 많진 않을 거라고 했더니 그럼 집은 누가 해주냐고 물으시더군요. 남편 쪽에서 집을 해주신다고는 했지만 일부러 엄마에겐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고 아마 제가 대출 받아야 할 거라고 반반 해서 가지 않을까 했더니 노발대발 하시며 그러면 절대 안 된다시는 겁니다.
남자가 나이가 어리다, 생긴 게 기생 오래비 같다 등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으시더니 돌고 돌아서 하신 말은 결국 이거였습니다. 너 그 남자랑 결혼하면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우리한테 돈 한 푼 해주기도 눈치 보일 거 아니야? 엄마, 자식이 결혼한다는데 뭐라도 해줄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게 부모 아니에요? 그랬더니 순간 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엄마가 있는 힘껏 제 뺨을 내리치셨어요. 그리고 제 머리를 잡으며 마구 흔들며 저를 밀치셨습니다. 이게 아주 미쳐가지고 가정마다 다 사정이 있는 법이다. 우리 집은 네가 가장이고. 엄마, 왜 또 때려요?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이렇게 때리고 돈 가져가세요? 엄마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진짜 우리 버리고 그 집 시집 갈 거냐? 엄마 얘기 더 듣기 힘들어요. 결혼할 거예요. 그렇게 내뱉듯이 말해버리고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울고불며 저를 붙잡으시더군요. 너 결혼하면 우리는 그냥 죽어버릴 거다. 엄마, 대체 왜 이래요? 결혼 안 한다고 말해? 그 말 하기 전까지 우리는 밥 한 숟갈 안 들 거야. 그냥 죽어버릴 거야. 하시더니 커튼을 돌돌 말아 목에 감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순간 트라우마가 떠올라 제가 머리를 감싸쥐며 주저앉았고 엄마가 저를 안으시며 제발 결혼하지 말라고 비시더군요. 그냥 이렇게 우리랑 살자. 결혼하지 마라. 세뇌하듯이 제 귀에 속삭이시길래 바로 뛰쳐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제 전화기는 불이 났습니다. 어제도 밥을 한 끼도 안 먹었다는 내용, 가족들 살리고 싶으면 당장 결혼 그만두라는 말, 심지어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모두 꺼내 싱크대에 들이붓는 영상도 보내셨더군요. 그 영상을 보고 나니 구역질이 나왔어요. 딸의 행복은 안중에도 없이 그저 다달이 들어올 돈에만 혈안이 되어서 이렇게 자식 앞길을 막다뇨. 예비신랑이 성에 안 차서 반대를 했으면 자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일 테니 차라리 행복하겠더라고요. 이제 정말 이 집과 연을 끊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관심도 없고 그저 착취만 당했던 지난날이 억울해 미치겠더라고요. 이제야 알게 되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미련하다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속상해서 예비신랑을 붙잡고 하소연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예비시댁에 제 사정을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스럽고 패기치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는데 예비신랑이 시댁에 잘 말해뒀더라고요. 그래서 예비시댁에서 저를 부르셔선 제 손을 잡으시군 무조건 제가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라고 묵직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시댁 신경 쓰지 말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이 편한 게 우선이라고 하시며 저를 이해해 주셨기에 저는 그만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친정과 연을 끊기로요.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받자마자 하시는 말씀. 결혼 안 할 거지? 안 한다고 전화한 거지? 역시 내 딸이다. 하시더군요. 저는 심호흡 한 번 하고 다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나를 학대한 거라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간 이후로 내 인생은 없었으며 20대 중후반에 겨우 찾은 내 인생을 다시 빼앗길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보내야 할 돈 때문에 내 옷 하나 제대로 못 사고 버스비가 아까워 8정거장을 걸어가며 출퇴근해야 했던 제 어린 20대를 생각하면 그저 눈물이 나온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늦었지만 내 꿈도 이뤘고 인생을 같이 걸어가고 싶은 동반자가 생겼으니 이제 엄마의 허락이 아닌 통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발대발 하시며 저보고 근본 없는 연이라면서 욕하시고 제가 되먹지 않았다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근본이요? 네, 그러고 보니 근본 없는 게 맞긴 맞네요. 뭐? 너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이래? 엄마, 밥 잘 드신 거 잘 알고 있어요. 며칠 내내 굶으셨으면 이렇게 소리를 쩌렁쩌렁 지르실 수 있겠어요? 아니, 그건... 이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오랜 시간 생각해봤는데 어른이라고 다 같은 어른 아니고
부모라고 다 같은 부모 아니더군요. 엄마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돈 벌 수 있는 제 몸뚱아리를 사랑하신 거였네요. 그죠? 학교 찾아오시면 경찰 부르면 돼요. 요즘 초등학교에 외부인 함부로 침입했다가 징역 살아요. 감수하실 거면 쳐들어오셔도 되고요. 예, 일단 진정하고 엄마랑 얼굴 보고 얘기하자. 엄마, 이제 싫어요. 그만할래요, 다. 우리 딸, 미안하다. 엄마가 그동안 미안했어. 하시며 우시는데 그만 마음이 약해질 뻔했지만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번호도 바꾸어버렸습니다. 친정엄마가 집에도 2번 찾아오셨는데 문을 절대 열어드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예 친정과의 교류를 끊어버리니 처음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개운해지더군요. 상담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짧게 요약하자면 저희 엄마가 심한 나르시스트 성향의 사람이며 저는 긴 세월 동안 가스라이팅 대상이었다고 하시더군요. 행복을 찾으려면 스스로 단호해져야 한다시며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현재 신랑과 결혼한 지 1년 좀 되지 않았습니다. 시댁은 저를 친딸처럼 여겨주시며 아껴주시고 저를 항상 애틋해 하십니다. 집도 미리 마련해 주셨어요. 사실 혼인신고를 먼저 했고요. 결혼식은 그 이후에 소박하게 몇 분만 초대해서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이따금 제가 다니는 학교로 전화하셨고 저는 바로 끊어버렸는데 그마저도 못하게 되셨습니다. 제가 다른 초등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었거든요. 물론 알아보면 근무처 알 수는 있으시겠지만 친정으로부터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혼집은 12억짜리 아파트고 공동 명의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살던 집은 정리하고 들어오지 말고 그냥 전세 주고 저보고 갖고 있으라 하시더군요. 정말 부모님보다 더 부모님처럼 저를 소중히 여겨주시니 황송하고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남편은 정말 성실합니다. 저도 꾀부리지 않고 매사 열심히 하는 성격이긴 한데 제 남편에 비해 저는 세 발의 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일도 참 열심히 해서 능력도 있고요. 성격도 얼마나 유쾌한지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내내 웃게 됩니다. 참 좋은 사람이에요. 모두들 저희 보고 하늘에서 내려준 인연이라고 하는 걸 보면 잘 어울리긴 하나 봐요. 저희 집 생각하면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제가 정말 잘한 짓인지 모르겠지만 제 사정 아는 친한 친구들 몇 명과 시댁 그리고 예비신랑 모두 잘했다고 하는 걸 보면 저 정말 잘한 거 맞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은 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